안녕하세요, 김지광입니다. 카멜TV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기만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재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살면서 때때로 만날 수밖에 없는 예기치 않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장애물을 만납니다. 피할 수가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스스로 만들어낸 한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영화 해리포터 다 아시죠? 탄탄한 스토리와 특수효과로 흥미진진하고 재밌게 보았던 영화였는데요. 개봉할 때마다 놓치지 않고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벽이 문으로 바뀌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게 몇 편이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주인공 해리포터가 호그와트 마법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런던 킹스크로스 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역 앞에 있는 벽에 다가가죠. 한참을 주저주저 하다가 마침내 벽 속으로 성큼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단단한 벽이 커다란 문으로 변합니다. 안에는 마법 학교로 가는 열차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승강장에서 왁자지껄 떠들고 있죠. 또 한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아카데미 감독상에 빛나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입니다. 저는 솔직히 기생충보다도 설국열차를 더 재밌게 보았는데요. 언젠가 청룡영화제 시상식에서 박찬욱 감독이 봉준호 감독을 대신해서 수상소감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국열차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송강호 씨가 옆을 가리키면서 이게 너무 오랫동안 닫혀 있어서 벽인 줄 알지만 사실은 문이야 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벽 없는 문이란 있을 수가 없죠. 사실 모든 벽은 문을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문이 없는 벽도 있을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즉 가능한 일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벽이 보이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보면 결국 문이 보이는 것이죠. 벽을 벽으로만 보면 문은 영원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과거에 내가 할 수 없었다고 해서 지금의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극복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뿐이죠. 금광석 1톤 속에 들어있는 금의 양은 불과 몇 그램에 불과합니다. 금을 캐는 사람이란 그 1톤의 바위 덩어리 속에 숨어있는 그 작은 양의 금에 주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능성을 보고 문을 열기 위해 벽을 두드리는 사람인 것이죠. 파이크 신드롬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파이크라는 제법 큰 물고기와 그 먹이가 되는 작은 물고기를 유리벽으로 차단해서 수족관에 함께 넣어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파이크는 작은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공격하고 덤비지만 그래봐야 유리벽에 부딪혀서 상처만 있습니다. 재밌는 건 나중에 그 유리벽을 치워도 먹이를 잡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먹잇감이 유유히 헤엄쳐 다녀도 절대 잡아먹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학습했던 실패와 고통 때문에 막상 그 장애물이 사라져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도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어릴 적부터 말뚝에 사슬로 묶어놓는 것입니다. 안간힘을 써도 말뚝 주변을 벗어날 수 없는 코끼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뚝 주변을 자신의 한계로 여기게 되죠. 나중에 말뚝을 빼도 평생을 그 주변에서 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사슬로 묶어 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더 갖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의 사슬, 남들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한다는 착각의 사슬, 자신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라는 두려움의 사슬로 꽁꽁 묶어 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현재를 살지만 많은 부분 기억으로 삽니다. 경험과 기억들이 만든 생각의 틀은 점점 우리의 신념과 믿음으로 자리를 잡죠. 이러한 신념과 믿음은 우리의 감각과 감정을 장악하고 생각과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의존하는 기억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파이크 물고기와 같은 한계 속에 갇히고 마는 것인지도 모르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유리벽은 오랫동안 생각 속에서만 자리 잡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에게 존재하는 세상은 결국 자신이 만들어 놓은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네덜란드 판화가인 마우리츠 에셔는 그림 속에 놀라운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수학적으로 계산된 공간을 구성하고 또 초현실적인 묘사를 통해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었죠. 작품의 맨 위에서는 새였던 것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어느새 물고기로 변해 있고요. 그 물고기는 하늘에서 땅으로 또 어느새 바닷속으로 옮겨 다닙니다. 에셔는 높은 곳과 낮은 곳, 가까운 대상과 멀리 있는 대상을 연결하고 보이는 것과 느끼는 것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때로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면 감당할 수 없는 경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에 담긴 보다 깊은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가운데 하나는 삶을 좀 더 커다란 새로운 틀 안에서 바라볼 수 있게 이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애셔의 그림처럼 시련과 고통 또한 그 경계가 절대적이지도 않고 그 시간을 통해 오히려 진정한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한동안 과거에 만났던 장애물들을 애써 외면하려 들었었습니다. 심지어 내게 그런 시간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도 인정하려 들지 않았죠. 고통스러운 시간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그 시간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오히려 정면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인식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사실 실패 자체보다 실패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삶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실패는 곧 패배이고 끝이라는 인식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실패에 대한 입장과 해석을 바꾸지 않고서는 결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가장 명확한 기준은 실패에 대한 생각입니다. 실패는 무언가를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 비행기는 날 수 없고요. 물의 저항이 없으면 배는 뜰 수가 없습니다. 양력이나 부력, 이 모든 것은 모두 저항에서 비롯되는 힘이죠. 성공도 실패의 저항 없이는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고 듣는 것을 넓혀야 합니다. 좁은 시야는 결국 읽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체험하는 것이 좁고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넓혀야 합니다. 많이 읽고 체험하고 대화해야 합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영화를 보고 혼자 여행을 떠나보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을 변화시킬 때 굳게 닫혀있던 벽은 새로운 기회의 문으로 다가옵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한 가지는 조급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가본 사막은 예상보다도 더 뜨겁고 더 황량했습니다. 조금 걷다 보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죠. 그런데 현지인들은 그러한 사막에서 쓰러지는 이유는 더위나 갈증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막을 빨리 건너야만 한다는 두려움과 조급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에드워드 벤필드 박사는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시간 전망이라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시간에 머물거나 눈앞의 이익만을 쫓지 말고 멀리 보고 길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즉 시간 전망이 길수록 성공과 행복의 비율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시야를 가리고 길을 잃게 만듭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체로키 인디언 장로가 손자에게 사람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이야, 그 싸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 마리 늑대 사이에서 벌어진단다. 하나는 두려움이지. 놈은 불안과 걱정, 머뭇거림과 주저함을 항상 가지고 다니지. 다른 하나는 믿음이야. 그 늑대는 확신과 자신감, 열정과 단호함을 데리고 다닌단다. 그 말을 듣던 손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럼 둘 중에서 어느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답했습니다. 그거야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산은 쳐다보는 자가 아니라 오르는 자가 정복합니다. 자전거를 배우려면 직접 타봐야 합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넘어지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죠. 어쩌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미리 상상함으로써 스스로 걱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사실 오늘 걱정하는 일은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만나는 장애물이 내게 말하고 싶어하는 걸 알아채는 것,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시각과 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고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듭니다. 비가 오지 않은 하늘에는 결코 무지개가 뜰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작별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11월 출간될 제 책에서 보다 자세히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책과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카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